디 액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안경방단 최우수 작가, 수상 작가님을 모시고, 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나무의 향기, 이렇게 윤재선 작가님, 그 다음에 메타포 이현영. 네. 자, 간략하게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조각하시는 우리 작가 선생님하고 회화하시는 작가 선생님 두 분 모셨는데요. 우리 안개방당전에서 그래도 이제 상위 수상작들 작품이 되시겠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평생을 작품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셨고 또 고민 있는 작품을 출품하셨는데 또 좋은 성과도 이렇게 거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고요. 먼저 윤재선 선생님은 나무 목조각을 통해서 우리 삶의 훈훈한 아름다움을 만들고 계신데 닉네임이 나무의 향기 이렇게 지금 가지고 계신 선생님이세요. 나무의 향기 윤재선 선생님 모셨고요. 그리고 시각문화라고 할 수 있죠. 현대미술에서의 시각문화라는 부분에서는 삶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은유적인 표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삶의 이야기 속에 어떤 상징성들을 가지고서 또 메타포로 그 작품을 전달하고 계신 이현영 작가 선생님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자, 먼저 나무의 향기 윤재선 작가 선생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나무 목조각의 작가 윤재선입니다. 네. 네, 메타포 이현영 작가 선생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우수상과 알파 색채상을 받은 이헌영입니다. 네. 지금 관장님 짧게 이제 작가 소개가 있었는데 일단은 우리 방송의 지향점이 무슨 거칠애보다는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지만 자기 소개를 직접적으로 들어서 상관없습니다. 자기 소개를 부탁드리고요. 우선 나무의 향기 윤재선 작가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재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나무로 지금은 뭐 도장을 기계로 한다고 하지만은 CNC로 한다고 하지만 그때는 그 연필 깎는 칼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동네 어른들 내지는 이제 그 하부들 도장을 파주는 그 재주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성인이 되고 그러고 친구가 뭐 조각을 한다 하길래 그래도 혹시나 뭐 무슨 조각인가 하고 가봤어요. 왔더니 그때 당시만 해도 뭐 공예 뭐 그런 뭐 새마을 사업해가지고 그런 게 많았어요. 이렇게 보니까 일본으로 수출하는 그런 이제 조각 작품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건 제가 해야 되는 거구나. 저하고 너무 맞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뭐 입문하게 됐는데 뭐든지 저하고 적성도 맞고 다 맞더라고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이제 뭐 수출 조각 하다가 나중에 군대 제대하고 지금 우리나라 전통 불교 조각을 이제 모가 박찬수 관장님 그쪽에서 이제 배우게 된 거죠. 모아 선생님은 예.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시민불교 조각예술원이라는 이제 제가 공방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대표이고 또 하남시 공예 명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분 모셨네요. 일단은 저 모든 평 우리 메타포 작가들 하시고 있는 모든 평 해주세요. 자, 메타포의 이현영 작가 선생님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대학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서 광고 대행사, 그다음에 또 개인 디자인 회사를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프리랜서 아트 디렉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디자인 일을 하면서도 순수 미술에 대한 어떤 열망 이런 게 있긴 있었는데 이게 쉽게 접근하고 또 전문적으로 배울 그게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최근에 와가지고 정말 지금 아니면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림을 이제 좀 시작을 했었는데 일단 광고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광고적인 아이디어를 그림의 작품에 어떻게 한번 넣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각 문화로 이렇게 접근을 좀 한번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제 열심히 이제 연구를 하고 열심히 또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단장님. 네, 저 우리 안대방당에서 이게 정말 우리 작가들 속에 숨어 있는 진주를 발굴해야겠다는 그 부분도 들어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실험과 도전 정책을 통해서 귀한 두 분 발굴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 그 윤재선 선생님 같은 경우에 벌써 뭐 어린 시절부터 그 연필 깎아서 그 목도장을 보식을 많이 하셨는데, 네? 근데 아마 그 수출공예 조각 얘기하신 걸 보니까 지금 우리 문화 속에 사라져가 있는 근대 우리의 그 삶의 조각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바로 예전에 뭐 할아버지 상이라든가 지팡이 그런데 감노인. 네, 감노인이에요. 아, 근데 그게 외국이라던가 그 미국의 콜렉터들은 그런 걸 갖고 계세요. 근데 정작 우리는 이제 없습니다. 거의 인사동 골동포장을 돌아다녀도 그런 작품들이 없거든요. 근데 이미 오래전에 우리 근대 조각의 그 초시인 그런 모습들의 삶의 어떤 뿌리 깊은 역사성도 가지고 계시고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근대 미술에 관한 그 기초에 관한 얘기들을 풀 때 상당히 중요하신 역할을 또 해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참 역사성 있는 그 예술 세계관을 가지고 계셨네요. 그리고 메타포의 이현영 작가 선생님은 지금 그 시각 디자인 쪽의 전문가로 아트 디렉터 쪽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쩌면 현대 미술이 시각 문화로서의 분위기가 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시각 문화라는 부분은 인지 미술 부분으로 작품 자체가 가야 될 부분이 현실에 좀 그 현실과 삶을 좀 꼬집는다 할까요? 그러니까 좀 아픔을 건드리거나 좀 불편한 미술을 좀 누군가 해줬을 때 미술 문화가 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또 원동력이 될 수 있는데 불편한 미술을 좀 할 수 있는 분이시고 또 그런 작품을 또 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상당히 그 인지적 부분에서 또 현대 미술에 접근해서 이야기를 풀고 계신 작가 선생님이시다 이렇게 좀 정리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개념적인,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문화로 접근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큰 감동은 아니었어요. 일단 그 눈여겨보기로 하고, 자, 그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자, 앙텐풍탕 요번에 우리가 2회 때 굉장히 중요한 그 분수령을 넘지 않았을까? 예. 어떤 이제 참여의 그 소감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자, 먼저 그 나무의 향기 윤재선 작가 선생님 어떻게 앙텐빵땅에 이제 참여하셨고 소감이 어떻습니까? 좀 이제 전통 조각을 하는 이제 작가로서 현대 미술이라든가 이게 참여하는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 근래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에 그래도 뭐 세계적인 이제 거장이 되었죠. 그 채울 김경호 이제 화백님께서 제 작품을 보고 한번 참여 한번 해 봤으면 이제 제 작품이 전통을 약간 벗어나서 약간 좀 이제 현대적으로 약간 제가 좀 가는 방향이 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요즘에 이 제 세계하고 지금 현대적인 모든 미술하고 매치가 되겠다 해가지고 김경호 화백께서 한번 참여해봐라 그래갖고 적극적인 권유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참여하게 됐는데 의외로 좋은 상을 받게 돼가지고 제가 물론 뭐 또 다른 또 눈을 한번 이렇게 또 뜨게 한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네, 잘 좋습니다. 자, 우리 그 메타포 이현영 작가님은 어떤 계기가 됐을까요? 네, 작년에 이어가지고 올해 두 번째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는데 올해도 이렇게 우수상하고 알바섹트상 큰 상을 주셔가지고 저한테는 새로운 어떤 용기 그리고 새로운 어떤 목표가 생긴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 굉장히 큰 동기부여를 받으셨는데 반장님 어떠십니까?
예, 지금 우리 나무의 향기의 윤재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은 우리 목조각 자체 그리고 또 불상이라는 부분이 아주 예전부터도 그 현대성이라는 건 다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만 작가가 좀 인식하지 못해서 그 현대성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예인데요. 예를 들어서 불상에도 미소가 있는데 이 미소를 서포트라이트를 탁 주면서 의미 해석이 우리 삶과 연결지어가지고 그 미소가 다른 각도에서 탁 보여주게 되면 뭐 상당히 현대성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어쩌면은 우리의 미술 또 전통 미술 자체에 숨겨져 있었던 현대적 아름다움이라든가 또는 현대성 그리고 현대 미술과 어울려서 조우하면서 드러낸 모습들의 계기가 되신 것 같아요. 아마 다른 작가 선생님들을 조각 또 목조각이라든가 또 불상조각 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또 다른 어떤 계기를 또 만드신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이현정 작가님. 이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은 시각 디자인 계열에서는 상당히 많은 그 화려한 경력과 또 나름대로 거의 베테랑이세요. 그런데 이 회화적 영역의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 풀까라는 그걸 가지고 계셨는데 좀 안대방당을 통해 가지고 풀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든지 장르를 넘나들면서 크로스오버가 되고 그다음에 결국 현대미술 자체는 특별하게 장르가 이렇게 묶어진 장르가 아니라 오픈된 장르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 세계도 여러 가시고 또 다른 쪽에 계신 미술의 좀 광범위한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이제 회화적 장르하고 연결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또 예술적 장르를 폭넓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또 푸신 그 실험과 도전에 정말 진술을 또 보여주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럴까요? 자, 작품으로 들어가 보죠. 먼저 나무의 향기 윤재선 선생님 작품 한번 볼까요? 자, 요거 선생님 요거 좀 잠깐 작품을 보고요. 네. 그래서 아주 작품이 좋습니다. 네. 자, 우리 나무의 향기 윤재선 선생님 작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석가가 처음 태어났을 때 이제 인도에서 처음에는 그 불상이라는 형상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족적 발을 갖고 뭐 믿는다든가 내지는 이제 탑으로 이렇게 형상화해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랬는데 그 유럽 쪽에서 이제 그 그리스 문화가 넘어오면서 그 간다라 조각 부처님의 초기 이제 작품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작품이 그 그림을 제가 형상화한 그 조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 이게 초기 네, 초기 인도 간다라 조각이 이제 붓다. 아까 석가모니 부처님을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학명으로 원시불교라 그렇죠. 천계불교를 예. 예. 아니 뒤에 그 나무는 참 자연스러워서 이제 뒤에 나무는 이제 네. 느티나무로서 너무 고사목에 속이 비어 있는 걸 또 어떻게 보면은 그 후광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후광을 나무 이제 그 고사목으로 뒤에 배경으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옷 처리 같은 경우도 그냥 아주 맞대응가 예. 공예적인 것보다는 작품성이 남아있는 어떤 네.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참 그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살 부분은 곱게 다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사 부분은 약간 거친 터치감을 그렇죠. 줘가지고 네. 구분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놀라운 실험 아니겠어요? 공예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관장님 어떠세요? 네. 지금 그 예술의 행위라든가 또 예술적 그 작업 자체가 이게 영금술이구나라는 걸 느끼는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뭐냐면은 큰 바위가 있고 원석이 있는데 이 원석이 어느 장인의 손에 닿느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이아몬드를 넘어서 이 지구상에 희귀한 정말 보물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고사목이라고 하셔가지고 이 고사목을 이 누구의 손에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예. 보물이 나오는 건데 우리 그 나무의 향기의 손에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바로
부처님이 나오고 그다음에 미소가 나오고 네. 그래서 아무튼 최고의 예술적 그 진수가 여기서 뽑아져 나와서 아무튼 고사목은 나름대로 야 내가 고사목이 됐는데 이제 다시 아름다움으로 맞습니다. 환생했구나. 네. 본인도 그 저기 그 나무 자체도 또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나무의 연못이네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연목술인가요?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아주 심심한 휴일 아침 요 작품이거든요. 네. 우리 그 이현영 메타포의 이현영 선생님 작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우수상을 받은 아주 심심한 휴일 아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으로 학생들이 학교도 이제 못 가는 현재 상황에서 애들이 집에서 지루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요거를 어른의 어떤 관점이 아니고 아이의 관점에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평일인데 학교를 못 가고 하니까 그 친구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을 곰 젤리, 이거를 투명 테이프 있죠. 투명 테이프에 붙여가지고 친구들을 보고 싶지만 못 만나고 있는 상황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코를 이렇게 좀 강조를 한 거는 평일인데 학교도 못 갔죠. 그 다음에 휴일이나 이럴 때 놀이공원도 가족들하고 못 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집에만 있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 그게 코로나 때문인데 그 코로나를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어떤 욕망, 요걸 이제 코를 통해서 한번 나타내봤습니다. 그리고 그 젤리 사탕이 테이프에 붙어가지고 그림을 보는 관객을 향해서 이렇게 붙어있는 듯한 처리를 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림을 보는 관객하고 내 작품하고 그 사이에도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그 개념이 이제 들어가 있다는 그걸 좀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이 머리카락에 보시면 이제 끝부분에 좀 붉은색 이게 가루, 반짝이 가루가 좀 붙어 있습니다. 왼쪽, 이쪽에. 그건 뭐냐면은 전날 밤에 얘가 이제 혼자서 심심하게 그냥 반짝이 풀칠 이런 걸로 혼자서 이렇게 지루하게 놀다가 이제 다음날 아침에 부스스하게 일어난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묻어 있다가 그 이제 시간의 어떤 지루한 연속 요것도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네. 진짜 아주 심심하네요. 심각하네요. 지금 예. 그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좀 아주 체감한 그 경험이 있거든요. 조카 이야기인데 좀 아이들의 그 일상을 좀 잘 알고 계세요. 지금 온라인 영상으로 지금 계속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아이들 친구들 간에서 못 만나면서 네. 모니터만 가지고 지금 거기에 붙어서 과제도 해야 되고 아주 제가 하소연 많이 피부적으로 가까이서 들었는데 지금 정확한 그 현실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작품이 아주 뒤쪽에 있습니다. 이따가 네. 저희 한번 찍기로고요. 아니 조카 있으세요? 네. 요만한 조카가. 아니 근데 뭐 요즘 아이들도 워낙 또 빨리 또 성숙하게 자라고 체격들은 뭐 요즘 다들 또 크니까요. 근데 그 위원장님 그 지금 작품에 대해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네. 직접 얘기 드렸는데 이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 작가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비가이드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문제를 좀 달아주시죠. 그래요. 하면서 보세요. 자, 작품의 지금 작품 설명을 먼저 해주셨는데 요 작품의 그 주제의식 우리가 이제 일명 비가이디어라고 하는데 그 방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남양기 윤재선 작가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예. 이제 예배 대상인 그 불상을 조각으로 이제 현대 미술등과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것에 이제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부처님이라는 그 상이 보면은 그냥 우리가 신도분들이 뭐 절에서 예배만 하지. 근데 우리 작가들은 또 의식이 또 다르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신도분들이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기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또 저희 몫이고
절에 갔는데 부처님이 막 이 찌그러져 있다든가 인상을 쓰고 있으면은 소원을 빌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까 나도 모르게 신심이 날 정도의 그 환상적인 작품을 조각할 줄 알아야 진정한 불모가 아닌가 봅니다. 근데 부처님을 보면 미소가 있어요. 뭐 서양이야, 뭐 유럽이야, 모나리자의 미소가 있다지만 동양에는 또 석굴암의 미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또 백제의 또 그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또 그 있는데 그래도 보면은 저희들이 뭐 눈이라든가 형상을 이제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눈의 미소, 입의 미소 그거를 얼마나 잘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 신심이 그만큼 업이 되지 않나 봅니다. 네. 삼촌 마에 그려놨죠. 네, 맞습니다. 잠깐 생각이 안 났습니다. 서산에 삼촌 마이 어떻습니까? 이거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뭐 불상에서 그 미소는 상당히 그 복잡한 부분인데 아주 그냥 간결하게 군살 다 빼버리고 아주 심플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먼저 미소라고 했을 때 겉보기에는 아름답고 또는 환희심이라든가 선으로서의 미소를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 불상은 신성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 속에 악은 징벌할 수가 있고 또 선은 또 보답해 줄 수 있는 그 미소가 다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겉보기에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또 서민이라든가 또 신앙심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 또 아이들에게도 아름다움을 이게 전달돼야 되는 그 함축적인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짧게 해서 그 미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소는 아무튼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신 부분이 권능에 관한 부분 또 징벌에 관한 부분 이런 것까지도 포함하면서도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또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미소가 마음속에 남네요. 여운처럼. 네. 자, 메타포의 이현영 작가님 어떤 이제 그 작품의 큰 스트럭처가 있는지. 네. 저는 그 스토리와 공감 이걸 항상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제 작가나 아니면 이제 주변 사람들만 공감하는 주제가 아니고 남녀노소 이게 폭을 넓혀가지고 뭐 한국 그다음에 아프리카 뭐 외국에 있는 사람들 누구라도 딱 보면 쉽게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감적인 거를 어떤 제목을 시사성 있는 주제를 하나를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동시대에서 공감할 수 있는 그 소재를 우리 주변에서 흔히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작은 소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조합을 해서 구성을 하고 거기서 이제 조형미를 생각을 해가지고 내용상으로 보면 직접적이지가 않고 약간 은유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내용은 경쾌하게 모습은 경쾌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대중예술로서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대중예술이라는 부분은 먼저 예술이라는 부분이 고급미술로 해서 미술 전문가들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미술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중미술로서 감상객층을 소위 말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하고 근데 그 안에 결국은 사회적인 메시지가 있어서 보게끔 하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래서 대중미술로서의 힘은 포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도 볼 수가 있고 어른도 볼 수가 있고 그런 영향을 품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렇게 쉬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언어법으로 대중미술적인 측면을 만들어내가지고 결국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미술이 되겠습니다. 결국 시각문화죠. 그래서 시각문화 예술을 작품을 만드는 또 광고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광고적인 아이디어를 좀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광고 얘기하셨는데 작품이 현대미술 작품이 시각성 자체가
지금 광고라든가 이 부분들은 상당히 함축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선생님 잘 작업 예술 세계를 풀고 또 보여줄 것이 그래서 더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뭐 월홀 초기 단계 작품이 생각이 났어요 사실은. 부도 예. 이런 저는 지켜보도록 하고 열기를 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관장님이 늘그 지형의 이 미술 시장 또는 우리 한국 풍토 문화에 대해서 늘 우리가 활동을 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한 발짝 더 나가서 작가가 꿈꾸는 그 현대 한국 미술 이런 큰 담론에 먼저 퍼뜨리려는 네. 먼저 한국 미술이라는 부분은 우리 작가들도 안타까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적 어떤 프레임이 있는데 어떤 작가들은 여기 범접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어떤 그 조직 내에 있는 그런 프레임 안에 있는 작가들만이 그쪽에 그 제도권적인 부분에 있고 우리는 아닌가 이런 어떤 그 괴리감조차도 좀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앙대빵당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한국과 유럽 미술의 만남 이런 부분도 만들어져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자유로운 어떤 그 문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도 충분히 우리 화단 자체 작가들도 그러한 분위기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장을 만들게 된다면은 좀 오픈되고 또 자유분방한 작가들이 우리도 역시 문화 선진국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앙대빵당 코리아를 통해서 활짝 오픈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실천되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좋아하셨고 또 많이 참여해주면서 상당히 많은 작가들이 발굴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향후에 지금 홍보 문제라든가 이 부분이 아직도 부족하고 또 모르는 작가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도 거기에 대한 어떤 바람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압축해서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작가다. 이렇게 봐서 1년 살았으면 어떻습니까? 작가가 꿈꾸는 한국 미술계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저는 전통을 이제 조각하는 어떻게 보면은 딱 제한적인 작가지 않습니까? 보면은 뭐 이 현대화 이 예술하고는 도저히 어울릴 수가 없는 그래도 개개인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작가보다 기능으로서는 그래도 최고의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은 그래도 너무 이 전통에 거기에 딱 묶여 있다 보니까 이 작품 세계라는 게 한정이 돼 있는 건 현실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제 주위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보다 많이 있는데 물론 그런 좋은 또 이상을 갖고 있는 이런 우리 전통 작가 선생님들이 다음에는 이 앙대빵당 또 전시를 통해서 나와갖고 이 나만의 예술 세계를 이제는 좀 더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전통 작가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이제 비전을 말씀해 주시죠. 이미 지금 프랑스 같은 데서는 우리 전통 미나 같은 경우 상당히 폭발적인 인기가 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것에는 문화적으로 보자면 아주 오래된 숙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 많이 드러나지 않고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전통 그 미술 속에 또 전통 미술도 나름대로 현대미술적 구조가 있고 또 현대미술적인 부분들과 연결됐을 때 충분히 그 자체로서만도 상당히 현대적인 예술성 또 공감대가 크다라는 것을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은용 어떻습니까? 제가 그림 뭐 시작을 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국 미술에 대해서 뭐 상이랄까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이제 한 가지 학교 다닐 때부터도 생각을 해왔던 거는 이 디자인 쪽에도 공모전이 많이 있잖아요. 미술도 그렇지만 이런 공모전에 대한 불신감이 사실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공모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공모전이 좀 더 투명하고 그다음에 공정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한국 미술의 어떤
시장이 되면은 더 많은 작가들 또 젊은 작가들 학생들도 그렇겠고 많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라 왜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래도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겼지만 작가 선생님들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심사의 공정성, 그 다음에 이러한 자유롭고 실험적, 도전적 이 부분에 대한 확장성을 꾸준히 계속 유지하면서 알려준다면은 우리 작가 선생님들도 새로운 것들을 내놓고 같이 할 수 있는 또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서 문화 발전 또 우리 한국 미술 발전 크게 되지 않을까라는 소망이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전통 우리 그 고유미술에 무궁한 내공이 있다라는 게 이건적인 전제는 아니겠어요. 아직도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것이고 우리 옥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능할까라는 이런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진단 내려주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메타포 작가 선생님이 늘 보는 그런 불신의 벽을 우리 사실 가장 화두로 알고 지금 개척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2020 이 어려운 우리가 코로나 전국의 앙대빵당이 잘 이제 사고 없이 치렀는데요. 내년을 바라봐야죠. 그렇죠. 자, 함께 하는 사고 없이 치른 게 사고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대형 사고. 그건 이제 빅이벤트죠. 네. 이슈가 되죠. 자, 함께하는 앙대빵당 코리아전이 나아갈 길. 먼저 이 과장님 신종 방향을 잡아주셔요. 앙대빵장이 앞으로 나가죠. 그렇죠. 네.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1, 2회 전 그렇게 초반에 그 초석을 다지는데 정말 긴장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경험과 노하우가 상당히 많이 녹아 있고요. 그래서 앙대빵당의 협회 전식, 정기 전식에 구성이 있을 거고 또 미술대전은 미술대전 나름대로 구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로 선생님들이라던가 또 중진 이상의 작가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가 제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원래 저희 한국에서만 이것이 한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앙드레말로 협회하고의 협약 내용은 사실은 아시아 전체 협약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발판단지가 잘 된다면 원래 갖고 있는 아시아 전체로서의 이제 한국 앙대빵당 코리아로 이렇게 진행이 나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 뭐 확장성으로 일단 잘 진행이 나갈 겁니다. 내실을 잘 다지면서. 네. 네. 자, 이재선 선생님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앙대빵당이 지금 보면 코리아가 이제 몇 해 안 됐잖아요.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래도 예술 문화를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하는 데는 엄청난 큰 공이 있다고 봐요. 뭐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그 안에 우리 전통 예술 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좀 더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좀 더 발전하는데 좀 기여했으면은 또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됐으면은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자, 이현영. 네. 네. 일단 많은 작가들에게 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다양한 채널로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하고 또 한 가지 이게 될지 안 될지는 그냥 뭐 제 생각이겠지만은 이 공모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낙선했던 분들, 낙선한 작품들 이런 분들도 뭐 초기에는 뭐 다 이렇게 호응하기 힘들겠지만은 어떤 희망자나 그 다음에 주어진 공간을 뭐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선착순 낙선작들도 같이 이렇게 전시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러면은 해마다 뭐 조금씩 그 자체가 또 이제 인원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럼 그게 또 하나의 어떤 함께하는 어떤 앙대빵당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잠깐 했었습니다. 네. 네. 보고제는 작년도에 처음에 이제 앙대빵당 2019 코리아에서 얘기가 돼서 올해 앙대빵당 2020 코리아에서는 네. 그 문제를 또 해결하고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는 이제 코로나19 그 비대면 아트컬처로 작품들 많이 이제 전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 영상들이라고 우리 부분 대체했지만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수용돼가지고 좀 진행을 좀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자, 앙탱방탕 2020 코리아 수상 작가를 모시고 나무의 한계 윤재선 작가님, 메타포의 이현 작가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 나누는데요. 자, 마무리 인사를 이렇게 먼저 해주시고 한 다음에 작가님. 네. 제가 이제 불교 조각한 지는 한 40년 됐습니다. 조각에 입문한 지요. 하면서. 물론 이제 아까도 뭐 누차 얘기했지만은 그래도 앙대팡당을 통해서 또 제가 갖고 있는 제 재능, 기능을 다시 또 한번 보게 됐고, 아, 저도 이 또 전통도 이 현대, 지금 보시면은 뭐 아직 설명을 아직 안 드렸지만은 이제 제 작품도 뭔가 좀 이 시대에 원하는 우리 상이 뭔지 이제 뭔가 좀 이게 깨우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욱더 이런 뭐 전시 참여도 열심히 하고 그러고 더 나은 문화를 불교 미술을 한 번 더 엮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 메타포 작가 이현재 선생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앙대팡당 코리아가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작가님 마무리. 네, 우리 그 윤재선 선생님은 그 미소로 얘기를 풀으시면서 오늘 나오셨는데 미소에서 영화 미소가 있고 그다음에 영화 미소 가장 핵심 사항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서로 알아주고 또 그걸 뭐 텔레파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결국은 공감의 마음인데 우리 이 사회가 우리 예술가들의 마음을 잘 알아줄 수 있는 그런 공감이 잘 크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메타포의 이현일 작가 선생님 또 모셨는데 우리 현실에는 눈에 늘 보이지만은 그냥 우리가 알지만 아는 것처럼 해서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누군가 이야기를 소리처럼 꺼내서 사회에서 다시 한번 재고해보고 좋은 쪽에 그 마음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그런 역할도 해주신 또 작품 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말 사회에서 필요한 이 두 분 선생님 모셨는데요. 예술가들은 이렇습니다. 항상 노력하고 나름대로 자기의 영역권 안에서 우리 삶의 이야기를 예술을 어떻게 풀어낼까를 고민합니다. 앞으로 저희 예술가들이 정말 멋진 작품을 꾸준히 더 잘 만들어내서 사회와 예술이 서로 공감과 소통이 되면서 이 사회가 문화의 향기, 미술과 문화의 향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또 예술 현장에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